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한 1%에서 한 2%가량 깊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자, 우리 시장은 그야말로, 그러던 말던 독자 노선으로 크게 빠져도 밀리긴 하지만, 이 정도는 뭐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슬쩍 옆에를 봤는데 그 표정이 뭐예요? 되게 네? 자신감 있는 뺀질대는 표정 같아요. 잠깐만, 뺀질대는 또 뭐예요? 자신감 넘치는데 뺀질대는 표정. 맞아요? 네. 제가 이게 사람이 깊이가 없다 보니까 뺀질함을 숨길 수가 없네. 네. 깊이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랭킹쇼만큼의 힘을 조금 풀고 예. 네, 시장이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또 멘트를 할 만큼 괜찮습니다. 맞아요. 네, 누가 네. 살까요? 바로? 개인의 배팅이 들어오면서 진짜 멘탈 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과 기관 조금 소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돈도 많으시면서 돈 좀 쓰시지. 어쨌든 간에 그러게요. 네. 확실히 우리 시장 개인을 중심으로 자신감이 좀 붙어있는 모습을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주중도 그렇고 일중도 그렇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거는 주도 좀, 섹터가 약간 헷갈려요. 그렇죠. 네, 그게 아마 요즘에 여러분들의 어떤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의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심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네.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빨리 또 돌아가고 있기 그러게요. 때문에 스트레스도 네. 많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아도 하루 이 1시간 반만 딱 집중을 해 주신다면 네. 스트레스를 좀 낮춰드리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종목명 매수가 비중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접수 02325-8200번으로 딱 전화 거셔가지고 종목명 네. 매수가 비중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경박 컨셉 아니에요? 오늘은 약간 너무 살짝 경박. 주초에는 약간 이렇게 에너지가 있어서 네. 좀 쳐줘야 돼요. 네, 그 네. 에너지가 빨리 식지 않기를. 이렇게 초반에 달리시면 중반에 꼭 힘이 빠지시던데. 그래서 그때부터 네. 약간 좀 후들후들하죠. 예. 어쨌든간 이렇게 같이 전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님, 이 시간에 제가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조명님, 왕원이님, 고고식님, 네. 물된 동상님, 네, 물된 동산이 무슨 뜻이지? 네, 강병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만담 듀엣이라고 레스코코님께서 저희한테 만담 듀엣? 괜찮다. 만담 듀엣 가벼운 수건 툴. 앵커입니다. 수건 앵커 만담 수건 앵커. 앵커. 네. 지금 평소 때 같으면 1100에서 1200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 예, 숫자 예. 굉장히 집착하는 편인데 오. 벌써 1400을 나오고 있고 이 네네네. 정도면 거의 2시 넘었을 때 이 정도인데 감사드리면서 오늘 네. 많은 분들의 이런 진단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숫자에 왜 민감하신지 혹시 미진 때문에 그러세요? 미스터 진단병 때문에 그러세요? 미스터 진단도 네. 중요하고 모든 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네. 유튜브를 이렇게 송출하는 입장에서 네. 어쨌든 이렇게 성과가 눈에 그럼요. 보이기 때문에 네.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이 유창호 앵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약간 중증이고요. 약간 최고봉은 이렇습니다. 저희 이종복 전문가님. 장난 아닙니다, 진짜. 예. 네. 아닌 척까지 하세요? 네, 어쨌든간. 자, 오늘도 랭킹쇼 네. 함께 해주실 텐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우리 김수경 앵커가 정했어요. 예, 제가 잡아왔죠. 네. 오늘은 또 어떤 걸로 갈지 궁금합니다. 돈 아니면 음식 아니면은 또 제가 잘하는 아는구나. 거 있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거겠죠. 제가 사는 힌트 게. 드릴게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상에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게 운용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주제 키워드 보여주세요. 어떤 주제예요? 네, 요겁니다. 포트? 예. 포트폴리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식상한 주제를 잡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네. 식상하지만 저 안에 있는 포트가 구성이 정말 궁금해요. 예리하다. 그렇습니다. 어떤 포트일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우리 포트 누가 궁금해? 아무도 안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본인조차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의 포트일지가 중요합니다. 네. 네, 문제 주세요. 부자들의 자산 분포는 요겁니다. 아주 요거는 중요하네요. 궁금하죠. 요거는 궁금하죠. 최근에 네. 오늘 아침에도 워런 버핏의 네. 이런 자산의 이동 같은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었는데 네. 비슷한 맥락 같아요. 근데 제가 봤어요. 부자가 참 애매하다. 요 용어 자체 개념이 좀 애매하다. 무슨 기준이 부자, 좀, 부자들의 자산 분포. 제가 이렇게 해서 이 기사를 보게 됐는데 네. KB금융에서 2024 한국 부자 보고서를 냈어요. 와, 한국 부자 보고서? 국내에서? 네. 금융 자산만 이런 거 다 빼고 네. 그러니까 통장에 찍혀 있는 자산이 10억 이상, 부자가 몇만 명, 46만 명. 어이구. 이 사람들이 어떤 포트를 가지고 있는지가 나온 거예요. 부자 많네 우리나라요. 네, 부자 많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돼야지 부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네, 질문을 네. 던졌더니 얼마게요? 네. 한
30억? 내가 원래 소심한 건 아는데 좀 써봐요. 내가 좀 써. 진짜 그거 한 100억? 아니, 왜냐면은 통장에 10억 원이 있단 말이야. 그럼 집이 몇 억짜리 집에 살 것 같아, 이분들이. 한 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얼마야? 30억이 아니잖아요. 총 그렇구나. 자산이 얼마겠어요. 한 네. 150억. 아유, 너무 썼다. 아, 너무 썼어요? 네, 그럼 조금 다운. 100억 왔다 갔다. 100억. 100억. 아유. 자산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지만 한국에 사는 부자라고 생각한다라는 100억. 답변이었습니다. 네. 멋진 숫자입니다. 공 하나 빼도 없고 공 하나 더 빼도 없고. 그러게. 아름답다. 없어. 근데 우리 부자들의 자산 분포는 예. 주택, 일단 집이 있어야죠. 그럼요. 네, 거주 외 주택, 그러니까 1가구 2주택 이상인 거죠. 예적금, 유동성, 금융자산, 빌딩, 상가. 그러니까 유동성 네, 건물 중에. 금융자산이라는 건 뭐 주식 같은 그죠, 거나 여러 이런 거죠. 가지입니다. 네. 유동성 금융자산은. 네네. 여기 5개 중에서 3개가 네. 부동산 계열이네요. 빌딩, 상가, 주택, 거주의 주택. 네, 약간 이렇게 별장 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그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좋은 집을 뭐 여러 개 사놨을 수도 약간 이제 있고. 월세용으로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부럽다. 어쨌든 100억 이상 있어야 된답니다. 네, 뭐 사업을 해야겠어, 사업을. 진짜 내가. 또 무음이다, 무음. 네, 갑자기 뭐 할 말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네, 어쨌든 요거를 저희가 풀어보면서 네,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만나 뵈야겠습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부자가 될 상이신 것 같지 않아요? 저희. 우리 김근우 김근우 전문가의 얼굴은 약간 네. 윤기가 돌면서 네. 약간 부티가 나요. 약간 지성적인 느낌만 처음에 느꼈었는데 네. 이렇게 부티가 좀 난다. 아, 네. 전문가님의 자산 목표액이 얼마쯤 되세요? 내가 요 정도는 내가 한번 손에 쥐어보고 싶다. 아, 야, 네. 진짜 궁금해요. 꿈의 나의 자산가 얼마 정도 목표하세요? 저는 100억은 아닙니다. 글쎄요. 뭐 그런 거는 매번 바뀌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또 답을 피해 가시네. 저 같으면 갑자기, 이렇게 네. 수경 앵커의 질문에 전 덥석물거든요. 한 10억만 돼도 전 좋아요. 막 이런 생각인데. 네, 마음이 부자인 게 또 중요하고. 역시. 또 갑자기 이런 쪽으로 가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저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네. 어쨌든 이쪽에서 좀 일을 하시잖아요. 전문가님께서 그렇죠. 얼마나 이 부에 대해서 욕심이 또 있으신 분이 아니겠어요? 저도 그래서 네. 약간 높게 생각하실 것 같다 이런 네. 생각했는데 항상 때마다 다르다 이렇게 유동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아이고, 100억? 이러면서 대답을 안 하신 거고 100억 갖고 그렇죠. 돼? 이러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너무 네. 많이 부르면 비호감 될까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 맞네. 네. 자, 그래서 오늘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그럴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울릉도 타코야끼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흥하해운입니다. 아, 해운주. 오늘 해운주 얘기가 앞선 방송에서도 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또 중소형단에서는 또 흥하해운도 항상 움직이는데 오늘 강합니다. 네. 자, 1,750원에 매수하셨고 지금 수익 구간 10%를 담고 계시는데요. 네. 계속 힘을 받아서 우리 흥하해운이 할 수 있을지. 진짜 흥할 수 있을까? 그렇지. 흥할 네.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워낙에 바닥이고요. 네. 지금 보니까 전고점 오늘 살짝 올라갔는데 확실하게 확 뚫어주지는 못하는. 음봉이 너무 아쉽네요. 네, 그래도 뭐 수급이 확 들어온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해운주들 얘기가 많은데요. 흥하해운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흥하해운을 포함해서 이제 수많은 스몰캡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료가 붙고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한번 나올 때는 웬만하면 팔고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 전략이 좀 다채로워질 수 있고, 예를 들어 비중이라든지, 포트 전략도 좀 유동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팔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고요. 그리고 그럼 지속적인 재료인가,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가는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발성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정책화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중국, 조선이 대놓고 손해보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수수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이 내용 전반적인 걸 설명을 드리자라면은 지금 USTR에서 제재안이 나왔죠. 그러니까 중국 선박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수수료가 되고요. 수수료 내야 되고요. 미국에 들어올 때. 또 중국 국적의 선사 또한 수수료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해운사들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 선박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선박도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냐. 중국 선박이 일정 비율 넘어가면 수수료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선박의 비율을 낮추면, 왜냐면 어차피 계속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쓸 때마다, 그럼 환급을 해줘요, 수수료를. 어떤 얘기냐? 쓰지 말란 소리입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실제로 이제 HMM을 포함해서 이 흥하해운 같은 종목들 같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제 해운사들이 주로 이제 타겟하는 거, 항만을 많이 들려야 되는 품목들이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같은 것들인데, 이런 중소형 선박들 같은 경우는 또 HD 현대미포라든지 또 HJ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또 수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가죠. 근데 이게 저는 단발성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최근에 이 조선에 대한 미국의 스탠스를만 보더라도 뭐 당연히 나올 법한 이런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정도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물론 지금 주가 레벨이 상당히 낮아요. 흥하해운이. 우리 앵커님들이 잘 설명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바닥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은 끌고 가기에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노출됐을 때 급등급락이 굉장히 수월하게 나오는 종목이지만 보게 되면 크게 올라가죠. 급락하죠. 이런 유형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폭까지 계산을 하면 뭐 플러스 30 갔다 마이너스 30 가는 게 뭐 굉장히 다반사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끌고 가는 전략, 이번에 재료 나왔던 걸로 좀 타겟을 하고 싶으시면 이 흥하해운보다는 HMM이 훨씬 유리하겠죠. 실제로 지난 랭킹쇼에서 제가 우리 이건 앵커님께서 그럼 지금 봤을 때 기다리면 뭐가 좋을까요? 했을 때 제가 HMM 얘기 드렸잖아요. 얘네 실적 워낙 좋고요. 지금 SK해운을 인수하는 것도 같이 걸려 있고 HMM을 또 매각하는 얘기도 좀 걸려 있고 여기에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게 좀 같이 올라가 주면 되는데 이거 그 정도만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끌고 가실 거면은 차라리 흥하해운 매도하시고 지금 올라간 다음 조정 나오고 있는 HMM 타겟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게 아니고 뭐 단기 차익 정도만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면은 가격을 어디까지 열어두셔야 되냐면 저는 이거 많이 봐도 한 2,100원 레벨에서는 팔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전략은 두 개입니다. 끌고 갈 거면 HMM, 그게 아니고 단기 차익 노릴 거면은 2,100원 정도 레벨까지만 기다려보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흥하해운인데요. 흥하해운 하니까 또 다른 종목까지 같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1타 2피의 전략. 자, 매매가 매력적인 종목으로 흥하해운 2,100원의 목표가 네. 그리고 투자 느낌이라면 HMM 말씀 좀 드렸으니까 참고하시죠. 네. 오늘은 제가 게시판에 보니까 네. 되게 말수가 줄어드시고 종목을 많이 올리시네요. 이런 거 참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왜요? 네. 서로 이제 네. 너무 이게 멘트가 서로 이렇게 재밌게 막 가고 그것도 좋아요. 약간 사랑방 느낌 나고 좋은데 네. 사실 랭킹쇼의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동접자 수도 많아지셨는데 종목이 너무 궁금하신가 봐요. 너무 쭉쭉쭉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멘트를 많이 하면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종목 제가 열심히 해드릴게요. 네, 멘트를 한번 줄이고. 벌써 줄였어요. 예, 고고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대상 가보겠습니다. 대상. 곽보영님께서 오늘도 뉴패들이 많으시네요. 네, 보영님의 종목 대상이고 19,900원. 비중은 20%를 가지고 계신데 대상이 오늘까지 나흘째 올라옵니다. 큰 폭은 아닌데 일단 일수로는 그렇고요. 23,350원에 도착을 해 있는 모습입니다. 뭐 대상은 어떻게 보면 뭐 정치 테마주로도 조금 웃기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눌림목이 좀 있습니다. 내 신고가가 이 종목이 3만 원 딱 찍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다지 큰 움직임 없고 시장에서 아주 큰 관심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소외주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적지 않은 비중을 이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수익권이신데 챙겨야 될까 말까라는 고민이 조금 있으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전반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장 보면은 어떤 경제 방송을 봐도 순환매 장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 전체가 있는데 전체가 올라가려면 오늘 뭐 갑자기 요이 땅 하고 다 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A 올라갔다가 A 올라가고 쉬고 B 올라가고 쉬고 C 올라가고 쉬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장세가 나오냐면 지수 상승기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대표 업종만 올라가서는 지수 전반 상승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렇죠. 오히려 막
바이오 같은 섹터들은 한없이 올라갔었는데 작년에 지수는 가만히 있거나 빠지는 이런 구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종 집중도가 높았던 장세가 있고 지금처럼 업종 집중도가 높은 게 아니고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도는 시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유리한 건 뭐냐면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섹터예요. 대표적으로 음식료죠. 대상 음식료 좋죠. 정치 테마 이야기 주셨지만 지금은 정치 테마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료 실적도 괜찮았고 숫자 다 지켰는데 주가만 엄청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죠. 비슷한 유형의 2차 전지가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과하게 그리고 반등감은 없이 너무 많이 내려간 측면들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바닥에 있는 애들이 순환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추세가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죠. 근데 이걸 뒤집어서 놓고 보면요. 이 대상이라는 종목의 개별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막 재료가 엄청 좋다라거나 앞으로 실적 퍼포먼스가 엄청 높게 기대된다라거나 또는 비싸게 판다라거나 독점적인 프리미엄 권한이 있다라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투자는 어떻게 기대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큰 수익률, 단기적인 차익을 크게 보는 이런 형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쭉쭉쭉 끌고 가시면 제자리 찾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 제자리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항권 레벨이 25,000원부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25,000원에서 그러면 저항권 레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비중 줄여가면서 25,000원까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유리한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목 자체 문제 전혀 없고요. 지금 장세에 적합한 종목으로 잘 타겟하셨고 그리고 이제 수익 실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가 중요한 건데 25,000원까지 최종 목표가 보고 대응해내면 되겠다. 근데 이게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때 보면 대상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른 주도주들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될 때 대상 같은 종목들은 끌고 가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이런 전체 섹터가 순환이 돌고 나서는 또 다음 장세는 또 업종 쏠림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 또한 하나의 어떤 상태, 지속적인 패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매도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의견 드리고요. 대상 매도하신 다음에는 주력 섹터 안에서 볼 수 있게 주도주 안에서 볼 수 있는 전략으로 수정하시면은 또 다른 수익을 또 편하게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렇지. 주도주를 쫓아가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눌려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더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일단 안정권에서 챙기자라는 관점에서 25,000원 만족할 만 하시지 않을까요? 그 정도 선에서 목표가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가 이제 두 종목 정도 보고 나니까 오늘 김수경 앵커가 포트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잖아요. 네. 진짜 이 종목들도 포트에 따라서 전략을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재미들이 있잖아요. 뭔가 오늘 되게 연결성이 높다. 예,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네, 근데 또 내가 잡는 종목이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수익을 쏙쏙쏙쏙 빠져나가. 속상해. 그럼 또 너무 속상하잖아요. 너무 속상해.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진짜 방향에 잘 맞아야지만 그렇죠. 타겟팅이 잘 되어야지만 수익이 난다는 거. 예. 저희가 2로는 이렇게 빠삭해요? 자, 어쨌든 간 랭킹쇼 오늘의 주제 포트로 해가지고 부자들의 자산 분포 보겠습니다. 5위 공개해 주시죠. 네, 5위는 요겁니다. 네, 이걸 줄 알았어. 예적금. 네, 재미없잖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건 금리에 따라 영향도 받고 금리도 좀 시시하고 만약에 내가 한 100억 넣어놨으면 전 재미있을 법도 해요. 불어나는 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삼전을 산단 말이에요. 예? 삼전을 사면은 그 자산가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를 예적금을 내가 10억을 예를 들어서 은행에 넣어놓을 거를 삼전을 사요. 그럼 배당금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예적금 잘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부자들이. 그러니까 부자들은 100억 넣어서 110억 벌기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되니까 우리 개인들하고는 약간의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예상대로 예적금이 꼴등이다. 그렇습니다. 메리트 없다. 우리는 개인이다. 겨우 8.7%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한시 구간 어떠한 종목들이 요즘 되게 재밌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재 앵커입니다.
네, 1시 30분 구간 다가서면서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지수 약세에도 불구하고 해운주나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눈에 띄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관련주가 아닌 위너스가 가장 상위권에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31,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스마트 배선 시스템 기업으로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8,500원 대비 200% 넘는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장중에 2만 원 선을 돌파하고 이제는 3만 원 선까지 안정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HMM 오늘장에 빼놓을 수 없는 해운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선사와 중국산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에 해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종목 상담으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HMM은 이 밖에도 SK해운 인수전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오늘장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21,000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었고요. 현재도 8%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2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삼성공조 자리하고 있습니다. 액침냉각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이 엔비디아가 국내에서 액침냉각 공급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삼성공조는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오늘장에도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20% 넘는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17,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9위에 위치한 GST까지 관련주로 묶이면서 현재 6%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위에 위치한 금양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가 저점을 통과했다, 이런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양 역시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장에도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두 자릿수 상승률 유지해가면서 21,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중공업 짚어보겠습니다. 급락하던 조선주에도 해운주와 함께 반사수의 기대감이 일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은 3거래일 만에 오늘장에 반등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5%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4,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삼성전자도 확인해 볼 텐데요. 전거래일에 엔비디아가 4%대 급락하는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장인데요. 삼성전자 현재 1%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57,3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익홀딩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회사 원익로보틱스가 메타와 개발 중인 로봇핸드와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에 개발을 완료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에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는 강세가 이어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후에는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약간은 붙어주면서 1%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3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리엔트 전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내일 오후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계속해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도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7,0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7,000원 선을 아주 약간 벗어난 채 6,9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래쪽에 위치한 하나오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면서 하락으로 전환한 채 현재도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71,9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티브링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상장한 이후 이틀째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장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만 원 선을 벗어난 채 19,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12위에 위치한 성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요. 테슬라 전기차에 탑재될 LG에너지솔루션의 4680 제품의 부품을 단독 공급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에 단숨에 2만 원 선을 돌파하고 23,000원 선 부근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종가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진단키트 관련주 나란히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와 수젠텍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신종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랩지노믹스는 자사 클리어랩 IMD가 미국 애드벤티스트 헬스와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도 함께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장에 현재 8% 가까이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0%까지 정말 강하게 올랐지만 단숨에 상승분을 약간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8% 안팎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젠텍 역시 12%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월 달에 8년 만에 역대급 독감이 유행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10,000원을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우하향 그래프를 그려내고 있었는데요. 오늘장에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현재는 6,5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동기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크라 재건주에 관해서 상승세가 과도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었는데요. 대동기어 오늘장에 4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 7% 가까이 상승하면서 정확히 22,0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한 뒤 일부 조정이 다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에도 현재 3% 정도의 하락률을 가져가면서 28,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폴라리스 오피스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까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7월 이후에 처음으로 7,000원 선을 오늘 장중에 회복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7,000원 선 아주 약간 벗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4%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6,9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8위에 위치한 실리콘2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크레딧 사모펀드인 글렌우드 크레딧으로부터 1,4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꾸준히 반등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실리콘2인데요. 오늘장에도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7% 정도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36,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9위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포스코 그룹주가 강세를 보였고 오늘까지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에 5만 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두 자릿수 상승률 유지해 가면서 52,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위에는 한농화성 자리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량 양산을 위해서는 이 차세대 전고체 전지가 필수적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전거래일에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장에도 강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구간에 3%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만 원 선 부근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윗꼬리가 약간은 달리면서 현재 구간에는 19,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질문으로는 중국 관련 이슈가 있는 섹터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철강주가 지난주에 급등세를 보였었고 오늘은 종목 상담으로도 만나봤던 해운주가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매력도가 높은 섹터는 어디일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철강이나 해운이나 어찌 보면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겠다라는 그런 관점이 공통적으로 녹아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네. 중요한 건 저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미국이랑 중국이 바이든 때도 싸웠고 네. 트럼프 1.0 때도 싸웠기 때문에 더 이렇게 압박할 만한 게 있을까라는 고민도 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와 해운주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 있습니다. 큰 틀에서 그럼 수혜 가능성이 있냐라고 보면은 사실 철강은 많이 없어요. 뭐냐면 우리 철강을 그럼 해외에 많이 팔아야 됩니다. 중국의 빈자리를. 근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중국의 이제 철강이나 또 비철금속도 마찬가지죠. 관세를 매기는 거는 이제 보호무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을 때리는 형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해운은 좀 입장이 다르죠. 해운은 어차피 물동량이 발생해야 됩니다. 아시아에서. 그럼 어차피 가야 될 물동량을 누가 할 거냐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국 때리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오는 섹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방향에서 보면은 철강주도 수혜주 중에 일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형태가 훨씬 더 또렷할 거예요. 그래서 수혜로 보고 재료로 보고 그럼 주식이 뭐가 움직일까요로 보면 해운이 더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해운주들도 테마색이 좀 짙은 해운주들이 있고
또 실적 베이스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해야겠죠. 그리고 철강이 그럼 아예 수혜가 안 되냐로 보면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 뭐 후판 같은 것들은 충분히 수혜 가능성이 높죠. 또 중국산 후판이 아무래도 점유율을 계속 올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미국 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 형태에서 뭐 수혜가 아예 없냐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철강주들 뭐 제가 느꼈을 때 철강주들은 싼 맛에 들어가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깔아두고 시세 나오면 팔고 또 빠지면 좀 깔아두고 시세 나오면 팔고 이런 형태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정도는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 단기 모멘텀의 지속 여부는 해운주에 훨씬 더 집중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철강과 해운, 네. 철강 쪽에서는 큰 메리트는 없다. 그리고 해운 쪽에서는 먹거리가 이렇게 딱 상수이기 때문에 싸움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네. 철강보다는 해운, 철강은 매매 전략, 해운은 단기 재료에 대한 효율성이 높다라는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종목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죠. 싼 맛에 사는 정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런 효율성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예상보다 강한데 저희 고고식님의 평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어떻습니까? 청개구리 국장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네, 미장 작년에 그렇게 갈 때는 안 가고 네. 미장 이제 안 갈 때 가니 국장은 간다? 약간 별로 심기가 안 좋으신 것 같으시죠? 그러면 저는 굳이 어차피 청개구리라면 이렇게 네. 반대로 좀 좋은 쪽으로 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저희 예측대로가 가고 종목이 예측대로 가면 얼마나 저희가 안 되죠. 편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안 돼요. 예. 그게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시장이 잘 가든 안 가든지 간에 언제든지 제가 느끼기에 항상 난이도는 높아요. 맞아요. 네. 혼자 그래서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되겠고 저희랑 같이 하시면 또 다른 수혜가 또 뭐냐면 저희 무슨 고객 유치하러 나온 것 같아.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고객님들. 자, 어쨌든 레버리지 효과까지 동시에 얻어갈 수 있으니까 네. 모든 수혜를 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몇 분 안 남았습니다. 29,900원. 네. 예. 갑자기 랭킹 홈쇼핑 된 것 홈쇼핑처럼.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근데 빨리 올려주셔야지 종목 진단 받으시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서둘러 주시긴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궁금님의 이번에는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주성 엔지니어링 올려주셨고요. 네. 매수가는 34,100원. 요즘에 반등 나올 때 들어가신 가격대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10%를 가지고 계신데 단기도 괜찮고, 네, 중기,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가가 빠져요. 네, 3% 넘게 밀립니다. 35,000원대에 위치하고 있고 KFT스법이니 뭐니 하면서 반도체로 막 또 물 들어올 때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랬죠. 그러다가 지금 4회째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 차트로 보면은 단기 이평선 살짝 이탈했죠. 5일선을 살짝 이탈한 정도이긴 합니다만은 아직 시세 크게 꺾이지는 않은 구간이거든요, 전문가님. 요 하락하니까 좀 마음이 또 흔들리셔가지고 단기를 한번 여쭤보신 게 아닐까 싶고 원래 계획은 중기가 아니셨을까? 네, 이런 그런가. 추측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투트랙으로 나눠가지고 목표가 한번 좀 잡아주시겠어요? 이 단기로 보실 거면 이거 맥시멈 전고점이에요. 4만 원에 파셔야 됩니다. 근데 그 4만 원에 파실 거였으면 이미 팔았어야죠. 예, 어떤 얘기냐면 미리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기 전에 내가 언제 팔 건가는, 얼마나 기다릴 건가, 어느 가격권에 오면 팔 건가는 애초에 고민이 끝나고 매수가 들어가야지 매수를 한 다음에 이걸 고민하려고 드니까 머리가 아픈 겁니다. 안 맞거든요. 이거 중장기로 보면 이제 또 물려갈 수도 있는 막 이런 종목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되게 좋은 종목입니다. 반도체 실적 다 꺾일 때 혼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지지난 실적에서. 그 이후로 이제 반도체들 꺾일 때 제일 먼저 회복을 해줬고요. 실적 베이스가 되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정고점 레벨을 다 회복해준 상태고요. 여기서 좀 치고받고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좀 기다려볼 법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우선 우려감을 먼저 얘기 드리자면 지금 엔비디아 빠지니까 우리 반도체 오늘 다 빠지죠. SK 하이닉스 향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도 SK 하이닉스 향인데 이런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엔비디아가 끝났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이번 주에 보면은 26일 날 실적 발표하죠. 이것도 유심히 보셔야 되고 슈팅 나오면은 어느 정도 익절할지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있는 반도체들 중에서 레벨이 제일 훌륭한 기업이에요. 다른 HBM 보세요. 작년 7월부터 해서 쭉 빠진 다음에 그 좋다고 하는 종목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회복 못하죠. 전고체 레벨까지. 전고점까지 안 옵니다. 그 좋은 SK 하이닉스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르죠? 빠질 때도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고 실적 베이스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종목은 잘 고르셨어요. 단기 보실 거면 4만 원에 파시면 되고 그리고 꼭 단기로 봐야 되는 게 아니면은 저는 신고가 영역도 돌파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출렁출렁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비중 조절 좀 하셔야 되는데 한 번 더 살 생각하시는 것도 좀 좋아 보여요. 한 번 더 사는 레벨은 31,000원 초반 레벨 정도 여기서 한번 더 사셔가지고 평단 좀 낮추시고 빠지면요. 빠지게 되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안 빠지면은 올라갔을 때 4만 원 위에서 매도하시고 단기로 봤을 때 그게 아니고 기간 투자 가능하다 하면은 신고가 레벨까지 저는 끌고 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은 저희 시청자님의 몫이긴 합니다만은 이왕이면 시간 여유 두는 쪽을 선호하셨어요. 유리하죠. 네네. 네. 그거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다시 한번 진입하는 라인이고요. 빠지시면 안 올라셔도 됩니다. 더 네. 사자고 하셨어요. 31,000원대를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중기를 좀 더 추천하면서 신고가 노리는 전략 단기 4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칭찬받으셨습니다. 네. 중고 잘 사셨다고. 그러니까 또 사도 예. 되지. 또 길게 가져가면 무조건 수익이지.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안심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을 또 진단을 좀 해드렸고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종목과 그리고 네. 사랑방처럼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 보니까 1,623명. 확실히 오늘 월요일이라서 그런 건 또 있겠지만 랭킹쇼의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맞네요. 예. 네. 자, 우리 고고식님께서도 얘기해 주시고 네. 슈팅스타님, 금빛 ENG님께서는 또 종목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상승파동님께서 참 이름을 잘 지으셨네요. 요즘 유패가 진짜 많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오시는 반갑습니다. 것 같아요. 네. 환영하고요.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3만 원에 매수하셔가지고 가격대를 차트를 보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작년쯤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냥 10% 들고 계시고 단기 중기 이쪽이 궁금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1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의향도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예. 최근에 좀 이렇게 또 계단으로 조금씩 올라오는데 또 내려갈 때 또 이렇게 급하게 내려가니까 12,000원대 심정이 어떠셨을까? 그러게 네. 말입니다. 이땐 거의 쉽지 않으셨겠다. 네네네.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앞으로에 대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또 내려갈 때 또 확 내려가니까 맞아요.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전략 짜할까요?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이제 나와야 될 시점이 됐어요. 예, 여기서 이제 반등 안 나오면 걷어낼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회이면서 위기가 같이 돼 있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냐면 코난 테크놀로지가 뭐 실적 좋을까요? 아닙니다. 적자 기업이고요. 오로지 모멘텀으로만 주가가 반응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멘텀 끊기면은 이미 3만 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냥 끝없이 내려갑니다. 뭐 밑에다 받쳐주는 게 저가 매수 뭐 이런 거 안 들어와요. 모멘텀 끝나면 그냥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럼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우려하면서 지켜본다라면은 당연하겠지만 좀 대응해야 될 필요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제가 우려감을 먼저 말씀드렸던 거는 제 생각에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여요. 네. 실제로 지금 AI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받고 있었던 모멘텀들이 일순간에 끊긴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시장의 등락이라든지 순환매의 순서가 많은 종목들이 순환이 돌다 보니까 순서상 뒤로 밀려있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실 사항은 아닌데 제가 전략 드리는 것만 잘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추가 매수 가격은 2만 제가 구간으로 드릴게요. 좀 많이 봐야 되는데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도 되는 레벨 있죠. 이 구간 오면은 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평단이 많이 낮아지고 만약 여기 안 오고 날아가면 파시는 게 좋습니다. 안 오고 가면. 근데 제가 왜 팔아도 되냐고 얘기 드리냐면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을 도착 안 하고 출발하면 이 3만 원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도착을 하면은 산만큼 더 사서 비중을 낮추자. 첫 번째. 두 번째, 안 주고 간다 그러면 이 위로 갑니다. 근데 아시죠? 지금 3만 원 평단이 좀 높아요. 그럼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면은 여기 수익을 크게 보실 생각이 아니고 얘 입장에서는 12,000원에 있었던 애가 3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많이 샘솟는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흔히 말해 이제 욕심이 많이 찬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손바뀜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 자리에서는 파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딱 3만 원이 이제 그런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 많이 볼 생각하지 마시고 3만 원까지 오면은 아 내가 여기서 손실 없이 나갈 수 있겠다. 손실 없이 나갈 수 있겠다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매도 잡는 게 저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지금 AI 소프트웨어 객들 다 빠지죠. 네이버 보세요. 네이버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중심주가 어딘지 구분을 확실히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뭐 들고 갈 거냐 했을 때. 제가 이 네이버라는 종목을 9월에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잘 가죠. 사실 저는 이거 또 넘어갈 것 같아요.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그 섹터 안에서 뭘 타겟할 건가에 대한 뷰만 정확하게 하면 주식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가는 방법 하지 마시고 가장 쉬우면서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보면은 거의 정답은 실적 베이스 좋고 모멘텀 좋고 가격 메리트 있고 이런 3박자가 있는 애들 위주로만 보면은 크게 주식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가격 전략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임을 감안을 하면서 네.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 2만 원에서 2만 1,000원대 도달 못하면 매도 한 번에 쭉 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거 네. 섹터에 대한 상황을 익혀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맞아요. 실적, 모멘텀, 밸류 요 세 가지 기준으로 충족하면 네. 이렇게 네이버처럼 주식 어렵지 않아. 아, 요 너-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코난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게 전문가입니다. 부자 아닐까요? 네. 너무 여유로움이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네. 이렇게 알고 내다볼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자, 그러면 랭킹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하나밖에 안 봤죠. 저희 5위 그렇습니다. 공개했고 4위 갑니다. 네. 예적금보다 좋은 거 4위입니다. 빌딩 상가가 10.3% 밖에 안 돼요. 저희가 아까 전에 랭킹 맞춰주시는 네, 거 그렇죠. 보니까 너무 쉽다고 하시면서 어떤 분께서 빌딩 상가지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음. 저도 그래 일리 있네 했는데 실제 결과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빌딩 상가가 4위밖에 안 돼요. 빌딩 상가에 대한 것을 해본 네. 사람들은 저게 4위인 거를 이해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건물주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저렇게 해놓고서 사람 오면은 맨날 월세 오고 저런 게 여러 개면 나 떼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상가주들 같은 골치가 경우에는 아파요. 진짜 골치 아프대요. 네, 골치가 좀 깨끗이 좀 아픕니다. 쓰고 돈 네. 좀 또박또박 좀 내고 그러면 좋은데 돈안 내. 배째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세 막 고쳐줘 이런단 말이에요. 골치 그렇기 아파요. 때문에 네. 골치가 야 돈 버는데 다 공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네. 상가 안 산 거잖아. 빌딩.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안 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상가주도 상가주만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네, 그것보다는 좀 더 네. 쉬운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일리 있다. 네, 골치가 아플 수가 있거든. 그리고 빌딩 상가도 나름이거든요. 이게 메인 통에 있는 게 아니면 또 관리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주들은 다 메인들이거든요. 네. 이건 쉬워 보이거든, 다. 그리고 봐봐요. 연남동 뭐 이런 거 망원동 요즘 망리단길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뜨잖아. 네. 그러다가 또 금세 또 거기에 유행 가라앉고 그렇죠. 다른 데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트렌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네. 진짜 안목에 있어야지만 그렇죠. 골치가 안 아프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인데 그게 아니면 또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우리 네. 주식합시다, 그냥. 또 우리 또 하는 거예요. 아. 홈쇼핑 또 해? 가시죠. 네. 지금 4위까지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 나오면 또 이제 바로 텐션 그렇죠. 바로 업됩니다. 네. 네. 우리 금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네. 우리 금산 전문가님께서는 예전에 굉장히 또 인기가 있으셨고 지금도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토마토 증권통의 또 네.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꾸준하게 이 A급 위치를 유지한다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롱런의 비결 한번 여쭤봐도 돼요, 전문가님? 롱런의 비결. 네. 저는 이제 좀 길게 좀 가늘게 가는 편이라서. 길게 굵게 같은데? 예,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네. 저는 술을 먹지 않거든요. 아. 네, 맞아요.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네네. 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 전문가라고 하면, 네.
술을 먹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정신이 혼미해지기 때문에 혼나고 있어요. 전문가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 네. 난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올바른 정신에 맑은 정신으로 맑은 정신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게 롱런의 비결이다. 굉장히 지금 겸손하게 얘기하셨는데 얇게 아니에요. 네, 굵고 길게입니다. 네, 저는 일개 앵커라서 그런 건 잘 못하고 저는 술 좀 마시긴 해야 돼요. 제가 안 여쭤보긴 했는데 아마 부자실걸요? 네, 요거까지는 안 물어볼게요. 그럼 요거 질문 안 하고 질문 한번 여쭤보죠. 네. 자산 분포 1위부터 5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4, 5위 나왔거든요, 전문가님. 1, 2, 3위는 어느 순서가 될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부자들은 이제 거주하는 주택이 가장 많이 나가겠죠. 거주용 주택이 가장 많을 것 같고, 그다음은 금융자산이 그다음 두 번째로 많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 그게 1등이고 2등은 금융자산이 되겠죠. 좋습니다. 왜 이렇게 잘 맞추셔? 제가 힌트 드린 거예요, 지금. 너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우리 수경 앵커는 이 안과 밖이 똑같아요.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해야지, 이 사람아. 제가 깜짝 놀랐네요. 어쨌든 1, 2, 3위를 또 이렇게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부자니까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그치. 부자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깊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핫한 해운주 또 갈까요? 네. 자, 리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이 종목 아까 얘기 나왔어요. HMM. 18,630원. 우와, 오늘 축하드려요. 9%. 이게 뭐야? 팍 점프하면서 그냥 시원합니다. 10%. 자, 지금 최근에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듯한 아주 시원한 수급과 그리고 빨간색 양봉이 아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진짜요. 자, 여기가 처음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잠깐 별처럼 반짝이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HMM 어떻게 보세요? HMM이 오늘 주가가 장중에 지금 15%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죠. 다른 해운주보다도 강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죠? 물론 미국이 중국의 선박에 대해서 견제책을 쓰면서 주가가 반등을 준 건데, HMM은 또 여러분들 SK 해운의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가지의 상승 모멘텀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HMM이 지금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그것만 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가는요, 상당 기간 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은 겁니다. 이게 보시면 상당 기간 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앞에 있는 요 고점이 있죠. 요 고점은 돌파가 충분히 나오는 거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요 가격대가 지금 대략 얼마 정도가 되냐면요, 23,000원 가까이 되거든요. 요 정도, 요 23,000원 요 정도는요, 요 정도.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은 요 돌파는요, 충분히 돌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 돌파가요. 이거는 목표가를 23,000원 이상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일봉 차트잖아요, 그죠? 그다음 만약에 이게 주봉 차트예요. 주봉으로 놓고 보면 얼마 정도까지 25,000원까지도 저는 가능해 보여요.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단기를 보시려면 23,000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중기를 보시면 25,000원까지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고, 그 다음은요, 제가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은 좀 좋아지고 있는 편이죠. 지금 보시면은 4일 연속 지금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 전에는 매도로 일관하다가 이제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해운주 중에서 앞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해드린 대로 강한 이유가 두 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도 SK 해운에 지금 사업을 인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업종인 지금 페노션 보세요. 주가가 약하잖아요, 그죠? 보세요, 약하잖아요. 페노션 보세요. 주가 거의가 오늘 보시면은 장중에 주가가 한 5% 올랐다가 지금 거기가 보아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대한해운 같은 종목군들.
보시면은 주가 뭐 2% 정도 상승세가 나오지만 이게 나와 있는 HMM은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이게 대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 종목은요, 제가 한번 실적을 한번 봐드릴게요. 실적을 보면은, 여러분들, 2023년도에 5,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다가, 여러분들 지난해 보시면은, 거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3조 5천억 정도의 지금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자리는,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000원, 25,000원. 그 이상을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부채가 있는 기업이라서, 그렇죠? HM 부채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가가 반등, 제가 최대한 25,000원, 짧게는 23,000원까지 가져가시고 전략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운주가 오늘 길게 가지는 못할 것 같다 의견이 많네요. 그러니까 뭐 누구 탓하겠어요. 빚이 많다는데. 자, 어쨌든 HM의 목표가 단기 23,000원, 네. 그리고 중기 25,000원까지는 크게 무리 없다고 하니까 이 가격선에서 익절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정말 열심히 해야긴 해야 되는 게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오잖아요. 오늘 얼렁얼렁 해버리죠, 그러면. 네네. 네. 우리 눈꽃엔딩님이 수경 앵커 예쁘다고. 진짜요? 네. 오늘 별론데. 내일 더 그런가요? 이쁘게 하고 나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저희 네오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네. 저희 빨리 해야 돼요. 진짜 너무 많은데요, 종목이. 얼른 좀 치죠. 네, 치겠습니다. 완두콩님께서 네오셈을 12,000원에 매수하셨군요. 네, 오늘 들어가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10%를 가지고 있는데 12,030원 나오기 때문에 매수가 금방의 자리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네. 그런데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까는 구체적으로 남겨주시지는 않으셨거든요. 네, 저희 시청자님께서 어쨌든 뭐 가장 궁금하신 건 굉장히 핫하게 지난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가 이제 목표가일까라는 부분을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종목 선택을 잘 하신 건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딱 매수가 이제 금방이어가지고 지난주에 올라가는 걸 보고 들어가셨다면 혹시 늦게 탑승하시는 건 아닌지 등등해서 타점도 한번 좀 진입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점검하시는 종목이세요? 네, 실적이 이제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종목이죠. 우리가 CXL 우리가 대표 주자라고 볼 수가 있죠. 기업은요, 최근에 보시면은 큰 금액은 아닌데 매년 지금 영업이익이 좀 증가하고 있지 보세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에요. 2021년도 보시면 48억이잖아요, 그죠? 84억, 81억. 지난해 3분기까지가 111억이잖아요. 그러면 실적은 성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종목은 그 액면가가 여러분들 그 500원짜리 종목이 아니고요. 액면가가 100원짜리 종목이에요. 근데 주가는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요, 이게 싼 주식은 아닙니다, 결코는요. 근데 이건 워낙 지금 영업이익률 한번 볼까요? 얼마 정도 나오나? 지금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제가 3분기까지 한번 계산해 보면은 115억에다가 716억이니까 나누면 영업이익률이 한 16% 정도 나오죠, 그죠? 16% 정도면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성장성은 꾸준하게 나올 수 있으나 주가가 워낙 비싼 주식입니다. 주가 전혀 빠지지 않았죠. 그치 보세요. 다른 반도체에 비하면요, 주가가 빠진 게 거의 없잖아요. 그죠? 보시면 이게가 고점이 거의가 15,000원대잖아요. 주가가 거의 빠진 자리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상승을 주는데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이거는 한 얼마 정도, 한 4,000원 정도 보면은 이거는 전량다 매도하는 전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군들은요,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반도체 종목이 반도체와 부품, 소모품, 장비 종목이 한 171개 되는 종목이 있어요. 171개 되는 종목이 있어요. 여기서 주가가 가장 싼 주식은요, 여러분들 이게 월덱스라는 종목이 주가가 제일 싸요. 월덱스라는 종목이 볼까요? 이게 월덱스입니다. 이 주식 주가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반도체 종목이에요. 반도체 소모품 종목이에요. 이게 제일 싼 주식이에요. 두 번째가 GST인데 오늘 GST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물론 GST가 여러분들
액침 냉각 때문에 주가가 이게 두 번째 싼 주식이었어요. GST가. 그 다음 세 번째로 싼 주식이요. 원익QNC예요. 원익QNC가 이게 세 번째로 주가가 싼 주식이라니까요. 이 주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게 틀려요. 이게 세 번째로 주가가 싼 주식이에요. 이게 잠깐요. 원익QNC. 이게 나와요. 이게 세 번째로 주가가 싼 주식이에요. 이런 주식들. 그 다음은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종목도 주가가 싸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제우스 같은 종목도 주가가 쌉니다. 제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싼 주식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어요. 이게 나와 있는 네오셈은 이렇게 하세요. 물론 우리가 CXL에서 성장성은 있으나 주가가 여러분들 비싸게 되면 매수 세력이 강하게 붙지를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12,000원이니까 10%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가 저는 손실이 아니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자리가 저는 매도를 치고, 그죠? 매도하고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가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종목군들, 월덱스라든지 우니QNC나 또는 제가 이야기했던 GST 같은 종목 오늘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빼고 뭐 제우스 같은 종목군들 그런 종목으로 종목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제가 가져가신다면 얼마 정도까지 14,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으니까 14,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자리에 매도하셔도 무리가 없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네오셈이 되겠고요. 지금 14,000원대 말씀을 해주신 내용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 종목 보시면서 더 좋은 종목도 세 가지를 또 말씀을 그러게요. 해주셨으니까 네네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라는 점 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붉은 비암님께서 금산 대표님 GST 유니드 수익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해주셨고 네. 저희 등산식 투자님께서는 역시 금산 전문가님이 갑 네. 하시고 느낌표 땅땅. 네. 자, 역시 이 등산식으로 수익이 나면 그거만큼 안정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자, 네. 이렇게 많은 정보, 이렇게 감사함의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이어서 종목도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금빛 ENG 네. 님께서 종목명인 줄 알아서 순간적으로 자 에코프로 HN이 되겠습니다. 네. 사셨던 가격이 33,0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손실 구간인데요. 예. 네. 한 20% 비중이라 비중이 좀 비중이 많으시다. 적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거의 바닥인 줄 알고 사시지 않으셨을까? 네. 예,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을지 나의 투자 전략은 맞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에코프로 HN이 되겠습니다. 꽤 남으셨어요. 올라갈까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33,000원에서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죠?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 뭐 지금 자리에 뭐 주가가 뭐 빠지지는 않겠죠. 왜냐면은 지금 요 실적에 이 정도의 좀 시가총 6,800억짜리잖아요. 그죠? 지금 시총 6,800억이고, 이 종목에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242억 정도. 그러면, 주가 자체가 뭐 그렇게, 주가가 비싼 종목은 아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 주가가 지금, 최저점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죠?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비중을 20% 가져갈 종목은 아니고 이런 종목은 비중을 한 10% 정도만 가져가는 종목이에요. 10% 정도. 이 정도는 전 충분히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기술적인 반등만 바라보세요. 기술적인 반등은 어디까지 한번 내다볼 수 있냐면은 120일 입병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있잖아요. 이게가 거기가 최대한 보면 39,000원 정도입니다. 요 정도가. 이게가 39,000원 한 1개월 정도 한번 내다보세요. 요 정도. 여기가 1개월 정도 39,000원 정도. 그 이상은 지금 업황을 놓고 봤을 때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니까 39,000원까지만 바라보시고요. 비중은 지금 33,05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3만 매수가 정도 오면 비중 절반은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지금 자리에 비중 10%만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이보다 지금 좋은 주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탈출한 종목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종목을 제가 진단하면서도 보시면요. 바닥에서 지금 탈출한 종목이 얼마나 많냐면요. 보세요. 이런 종목군들이 수두로 갑니다. 지금요. 보세요. 현대건설주 같은 거 가는 거 보세요. 이마트 같은 주식들이 많아요. 이런 주식이 굉장히 이마트 가는 거, 이마트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은 유니드 같은 종목을 보세요. 주가 바닥에서 치고 달아난 종목이 많아요. 굳이 여기에다가 에코프로 HN에다가 비중을 20% 정도 가져갈 이유는 없어요. 10% 정도만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39,000원 전량 다 매도하시고 짧게 보시려면요. 짧게 보시려면 35,000원 정도는 매도를 하세요. 이건 짧게 보는 전략이고요. 좀 길게 가져간다면 39,000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근데 차라리 바닥에서 탈출한 종목, 이보다 좋은 종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에코프로 HN을 듣고 있지만 그래 그럼 바닥에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더 들게 만드는 진단이네요. 자, 우선 단기 35,000원, 중장기 39,000원이니까요. 어쨌든 간 수익은 납니다. 그럼요. 미리 좀 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면서 익절하시고요. 예. 저희가 이제 부자를 보고 있는데 사실 뭐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저희 금산 전문가님께도. 하지만 저희가 말을 아끼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전문가님, 돈 많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나오셔. 안 나오시는 거야. 네, 동그라미 얼굴이 안 나오네. 이거 참 거부를 해버리시네요. 네. 저희가 이제 4위까지 알아봤는데 부자들의 자산 분포 3위 한번 가볼까요? 3위. 네. 자, 3위에서는 어떤 게 있을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빌딩 상가가 빌딩 4위였어요. 상가가 4위고 3위가 뭐냐면은 요겁니다. 거주 외주택.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진짜 많이 하시네.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에 자산이 많이 몰려 있는 거, 집중이 돼 있는 그렇죠. 거죠. 가장 안전하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돈 벌어가지고 네. 부동산 하는 게 약간 문화로도 되어 있고,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아파트 이런 얘기들 많이 찾다 보면, 네. 결국에는 이런 걸로 이렇게 시세 차익을 많이 노리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문화가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뭐 1가구 2주택이면 뭐 세금 많이 물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투자 가치가 있어. 많이 오를 것 같아. 시세 해야지. 차익이 많이 나. 해야죠. 그러면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주의 주택이구나. 돈은 부동산이구나.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사람은 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네. 돈은 계속 움직이게 해야 굴려야 됩니다. 돼요. 계속 굴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돈이 네. 힘들다고 얘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또 했으면서 네. 거주외주택 10.9%, 네. 상가하고 한 0.6% 근소한 차이로 그러네요. 3위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요. 2시 5분. 네. 2시 구간 한번 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들이 핫한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시죠.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시장의 관심 또 다양하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당일 누적과 마찬가지로 위너스가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가장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공모가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안정적으로 3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바로 아래로 내려와 보면 성우 자리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 4680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우 역시 오늘 장에 27%까지 정말 강한 움직임 나와주면서 22,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함께 묶이는 메가터치도 1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메가터치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생산하는 모든 타입에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핀 물량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런 점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2,000원대에서 시작해서 오늘 장에는 단숨에 4,00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도 두 자릿수 강세가 이어지면서 4,2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와 보면 15위에는 세아메카닉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2천억 원대 수준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관련주로 함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 10% 넘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액침냉각 관련주들 순위권에 지금 구간에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삼성공정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현재 구간에도 강한 움직임 이어지면서 17,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8위에는 워트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8%가량 증가했다 이렇게 공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반등을 시도한 뒤에 일부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장에 액침냉각 관련주가 주목받으면서 사흘 만에 다시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에 만원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는 9,9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HMM 4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해운주 주목을 받으면서 여전히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2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정치인 테마주가 순위권에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5위에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자리하고 있는데요. 당일 누적으로 확인해 볼 때는 이재명 테마주만 들어와 있었다면 1시간 간격으로 더 다양한 종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원식 테마주로 구분되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지난 12월에 4,000원 선대까지 올라갔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거의 절반가량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오늘장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3,000원 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2%의 두 자릿수 상승률 가져가면서 2,9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뱅크웨어 글로벌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원식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현재 구간에 10%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5,7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로 내려와 보면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던 오리엔트 전공 여전히 시장에 관심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7,000원 선 안팎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 10위권 아래에 또 들어와 있는데요. 12위에는 먼저 한농화성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농화성도 현재 구간에 2% 가까이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9,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7위에는 금양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양 역시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21,000원 선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20위에는 삼성 SDI까지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의 반등 속에 삼성 SDI도 나흘째 반등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전시회인 이 인터배터리에서 2년 연속 수상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에도 현재 6% 정도의 상승 움직임 가져가면서 24만 원 선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에는 HLB가 새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사흘 만에 반등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2%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84,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도 순위권에서 여전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주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면서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등을 가져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에 오전 7시에 딱 나오더라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그럼 그때 체크를 또 해야겠네요. 네, 개장 전인데. 네. 이게 HBM 최대 구매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매출 등락이 엄청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결이 많이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요. 네. 또 이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이런 블랙웰이라든지 이런 칩 같은 것들을 워낙에 M7 기업들이 많이 사니까. 삼성공주 오늘 봐봐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예. 반등 포인트 잘 나오면 꼭 되지 않을까. 근데 눈높이가 높아서 또 안타깝게 또 그대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이제 관련된 내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엔비디아의 실적 반등 포인트 되나요? 엔비디아 그 실적보다는 현재 지금 그 국내 증시의 그 반도체 그 종목을 보면 충분한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저는 엔비디아 실적과 저는 상관없이 반도체 종목군들은 저는 상승 추세를 한번 돌아선다고 봐요. 워낙 지금 조정을 잘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삼성전자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앞으로 반도체 흐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이 아니더라도. 워낙 엔비디아는 시장의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도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바로 치고 가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눈높이가 높은 상태라 이미 지금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이 충분한 지금 조정을 받아줬잖아요. 삼성전자를 놓고 보신다면 저는 삼성전자가 현재 57,400원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삼성전자를 5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5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기가 쉽지 않으면은 5만 원대가 저점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주가가 예를 들어 33일 입병성이 5만 5천 원이니까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더라도 5만 5천 원대는 충분한 저점이 나오는 구간이죠. 삼성전자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보면 63,500원 정도 있죠. 요 정도 63,500원 에서 63,800원 요 사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라오는 반등폭이에요. 요까지는요. 이건 자동으로 올라오는 가격대예요. 63,500원이. 그러면 63,500원이 돌파가 나오면 그 다음 7만 원대는 저는 충분히 하면 상반기에는 저는 가능해 보여요. 제가 6월 30일까지는 삼성전자가 7만 원대는 충분히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장비들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게 리노공업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죠? 리노공업 주가도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태죠. 그죠? 보세요. 상당 기간 동안 주가 많이 올라온 겁니다. 이게 나와 리노공업도 있잖아요. 리노공업 주가를 보시면 돼요. 장비 쪽, 소모품 쪽은 요 종목을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와 리노공을 보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반도체 업종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종목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번에 조정 받을 때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 전지와 반도체의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반도체는 나름대로 실적이 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하고 무관하게 추세는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시장을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반도체도 워낙에 그 내부적으로 순환매가 있는 그런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잡고 가야 될지 방금 반도체에 대한 얘기 조언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네. 그러면요, 네. 반도체에 이어서 전 이 다음 종목이 딱 보이는데 왜요? 이 종목을 항상 저는 금산 전문가님이 생각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 근데 머리가 아프시대요. 저희 아침 햇살님께서. 근데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네. 믿음이 갑니다. 그래요? AP위성. 이거 아마 삼시세끼 다 밥 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그게 같은데. AP 위성이었나? 하여튼 그래서 위성 관련된 종목이었었는데 AP위성 같아요. 아침 햇살님께서 올려주신 네. 종목인데요. 머리가 아픕니다. 15,330원. 지금 손실 구간이고 1% 오늘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보다 더 밀립니다. 네. 7%인데요. 수익 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 왜 이렇게 음봉이 많이 나올까? 네. 그러니까 전고점을 찍고 좀 다시 또 하락을 한 다음에 잔잔하게 또 위로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머스콘 또 왜 이렇게 조용할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스페이스X 상장 안 시킵니까? 왜 좀 조용해? 네, 그런 좀 모멘텀을 시장이 좀 떨궈야 또 AP상 갈 텐데. 그러게요.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새끼 밥 주는 회사는 아니고요. 아, 이 새끼 밥 주는 회사는 세트리가이죠. 이게 내가 한번 볼게요. 이게 나와 있는 이 세트리가이가 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 아침, 점심, 저녁을 주는 기업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세트리가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죠. 저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뭐 AP2승을 비롯해가지고 여러분들 AP2승이나 그다음은 뭐 캠코아라든지 인텔리안 테크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런 우주 항공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저는 올해 한 하반기 정도가 저는 좀 주도주로 나설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AP2승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공위성 관련되어 있는 종목 또는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종목 또는 스페이스 SO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죠? 스페이스 SO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한 5개 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AP2승에 들어가는 거니까 AP2승도 이런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15,330원에 지금 7%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뭐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는데 이게 나와 있는 AP2승을 하는 것보다는요. 보세요. 이게가 15,000원이죠. 그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정도 오면요.
15,000원 정도 오잖아요. 이렇게 오면 이때는 매도를 하세요. 매도를 해서 세트랙 I로 교체를 하세요. 제가 왜 세트랙 I로 교체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AP성은 제가 항상 요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게 보세요. 여기에 지금 그전에는 계약부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계약부채가 지금 이렇게 계약부채가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요 재무제표상에서 요 계약부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조그마한 기업도 그전에 계약부채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회계사항에서 말한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선수금이 뭡니까? 미리 돈을 받은 거예요. 물건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상품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미리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게 부채 아닙니까?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상품을 만들어서 지급하게 되면 상품을 만들어서 납품하게 되면 요 선수금 요 부채가 이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어디로 가면 매출로 연결되겠죠? 그죠? 지금은 부채를 잡아놨다가 이게 상품을 만들어서 주게 되면 이게 매출로 들어가는 거니까 실적이 확 좋아지는 거죠. AP성은요, 보세요. 올해는 계약 부채가 없잖아요. 그죠? 수주 받아놓은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AP성이 수주 받아놓은 게 없어요. 이미 다 만들어서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세트랙아이 한번 볼까요? 세트랙아이 보시면은, 세트랙아이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지금 계약 부채가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927억이 있잖아요.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전문가 중에서 계약 부채 이야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계약 부채 이야기하는 사람 봤어요? 이게 수주예요, 수주. 이게 수주 받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 중에서, 인공위성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서 이렇게 수주를 받아 놓은 거. 내가 알기로는요, 지금의 927억인데, 올해 지금 4분기에 지금 수주 받아 놓은 게 상당합니다. 1,000억이 넘어갈 거예요, 수주 받아 놓은 게. 이것은 여러분들, 조선주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전력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올라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조선주하고 전력주들이 계약 부채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와 있는 세트랙아이, 이 조그마한 기업도요, 900억 정도의 지금 927억의 지금 계약 부채까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적자 기업을 저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적자 기업을 단 한 번도 저는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지 아무리 성장성이 나와도 저는 적자 기업은 단 한 번도 저는 방송에서 제가 추천드리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내가 적자 기업도 추천드리냐면요. 공기업이죠, 공기업. 공기업은 제가 적자라도 내가 추천드립니다. 공기업은 뭐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나 무슨 기업은행이나, 그죠? 저는 뭐 지역난방공사나 그런 공기업은 저는 적자가 나도 저는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 대기업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레인보우 같은 거 있죠. 레인보우 로보티스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인보우를 이걸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세트랙아이도 지금 적자 기업이죠. 이것도 적자예요. 근데 왜 추천드리느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잖아요. 하나그룹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이런 조그마한 기업을 하나에서 최대 주주가 하나잖아요. 저는 적자 기업이라도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투자한 종목은 매매를 합니다. 그게 투자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게 나와 있는 AP 이성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시다가 뭐 손실은 보지 말고 매도를 하세요. 손실 볼 필요는 없고요. 매수가 정도 오면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세트랙아이를 하는 것이 스페이스 SO의 가장 근접한 종목이 세트랙아이니까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삼시세끼를 주는 회사로 한번 가보는 거 어떠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면서 15,000원에서 매도 그리고 네. 적자 기업을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네. 예, 재무제표가 이분에게는 근본이기 때문에 네, 그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식이 돼서 집에서 쫓겨날 바에야 네, 스트레가이 가자. 네, 아, 그렇죠. 괜찮은 생각입니다. 저희 PD님의 아이디어세요, 참고로. 네, 그렇군요. 막종이라는데요. 하나 네. 더 가볼까요? 하나 더 하고 막종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안 갔네요. 저희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간다고? 조금 아, 부족해가지고 알겠습니다. 22분이면 빨리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할까요? 네, 1, 2위 바로 하지 공개하자고 말래요. 합니다. 예, 시끄럽답니다. 예. 시끄럽대요. 자, 알겠어요. 그러면은 한번 1, 2위를 한번 우리 김산 전문가님과 함께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 2위는 어떤 겁니까? 아, 진짜 저희 금전관님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주택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너무 압도적이다. 네, 유동성 금융자산 당연히 많겠죠, 이거는. 그렇죠. 네, 네. 32%입니다. 예, 철저하게 1위는 주택이었다. 네. 야, 오늘 금산 전문가님은 또 다 맞춰버리는 너무 기업을 당연하지만. 좋아하십니다. 네. 네. 전문가님 혹시 섬세권에 사세요? 섬세권? 섬에 사세요? 섬 좋아하시니까. 아, 궁금했어요. 섬세권이신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 네, 뭐 이렇게 섬에 사시면은 뭐 이렇게 역세권, 한강에 네. 살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문가님이 예. 그냥 거제도인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섬을 하나 사셔서 사시는 거 아니냐. 섬세권이시 아니신가 싶어가지고. 섬에는 제 또 시골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주외 주택 맞네. 3위. 예, 삼위네. 그렇습니다. 부자 맞잖아. 네, 부자십니다. 맞잖아. 예. 자, 그쵸? 우리 이런 부자의 기운을 잘 이어받아서 네. 우리도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저희 우량주는 골드마운틴 선생님이 최고죠. 요것도 아이. 멘트 하고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듣고 계실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말해 네. 뭐합니까? 역시 골드마운틴입니다. 자, 그러면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좀 많이 개선이 됐을까요? 예. 네, 괜찮아요. 너무 개선이 됐어요. 코스닥이 0.4% 올라오네요. 상승인데 저희가 마지막 종목으로 봐드리려고 했던 게 삼성 SDI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오후장을 많이 끌어올립니다. 삼성 SDI 필두로 해가지고 에즈 에너지 솔루션이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형제까지 해서 좀 괜찮은데요. 2차 전지 시총 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지수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상태고요. 거래소 0.57% 하락으로 상당히 건전한 조정이 아닐까 이 정도면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부자들의 자산 분포 1위가 46% 빌딩 상가인데 네. 틀렸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면서 랭킹쇼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잘 대응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